자, 108페이지 보겠습니다. 효과적인 학습 방법. 학습 방법은 이제 아이들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 알고 있는 것들도 있지만 이제 가정학교에서 아이들을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우리 애가 어떤 방법들을 지금 사용하고 공부를 하고 있는지, 그냥 무대뽀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지 나름대로 어떤 학습법을 그래도 사용해서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보는 것은 좋죠. 그리고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지, 무조건 열심히 해가 아니고 좀 더 효과적인 방법들을 나누고 할 수 있으면은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학교의 교사인 이제 부모들은 그래도 이런 정도는 알고 있으면은 이제 아이들을 이제 조언을 해줄 수가 있죠, 이게. 자, 그래서 여기서는 뭐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학습법들이 나름대로는 있지만, 그러나 여기서는 이제 크게 세 가지, 우리 학습 멘토링에서 다뤘던 세 가지. 첫째는 뭐예요? 네, 다니엘 학습법.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쉐마 학습법.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컨설팅 학습법. 네, 우리가 신앙생활을, 신앙의 요소들이지만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해서 공부하는데도 또 사회생활 하는데도 다 적용을 해서 에베소 교회의 이야기가 옛날 이야기가 돼서는 안 되고 오늘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 원리를 거기서 찾아서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게. 자, 어느 방법이든지 다 결국은 본인이 해야 돼요. 본인이 머릿속에 담아야 되는데 쉬운 것은 없지만 그러나 좀 더 효과적인 방법들은 많다. 본장에서는 세 가지 방법을 정리해보자. 이 방법들은 성경을 중심으로 한 것인데 감사한 것은 성경은 놀라운 학습법, 그러니까 SQ, EQ만을 다루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연구를 하다 보면은 살아가는데 우리가 IQ, 재능, 세상의 학문을 터득하고 하는데도 굉장히 효과적인 그런 방법들을 제공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세 가지, 다니엘 학습법, 쉐마 학습법, 컨설팅 학습법. 앞으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응용하고 활용을 하면 아이들이 효과적으로 공부를 어떤 방법에 의해서 진행해 갈 수가 있습니다. 자, 다니엘 학습법.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이 자신만의 독특한 방법으로 당시 함께 교육받던 뛰어난 사람들보다 10배나 월등한 지혜를 나타나게 되었고 결국 바벨론에서 총리를 역임하는 위대한 리더자가 되었죠. 그러니까 당시에 왕의 교육을, 왕실에서 교육을 받았던 왕립학교죠. 왕립학교. 오늘날로 말하면 왕립학교. 그 왕립학교에서 그 똑똑한 애들을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 불러다가 주변에 이제 그 영향력을 받는 나라들에게서 사실은 또 볼모로 잡아온 면도 있었고, 그러나 아무나 데려온 게 아니에요. 다니엘만 해도 왕족이잖아요. 그게 똑똑한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공부를 시킨 거죠. 근데 이 똑똑한 사람들을 공부시켰는데 그 중에서 다니엘은 이 똑똑한 사람들보다 10배나 더 똑똑한 거예요, 이게. 이걸 과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연구를 해서 뭐 다니엘 학습법에 대한 우리나라의 그 책을 쓰고 했던 또 목사님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그분이 지금 그 다니엘 학습법에 대한 학원을 이제 이렇게 실제로 운영을 해요. 그런데 실제 운영하는 거하고는 좀 이렇게 이론적으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학원을 운영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뭐가 들어갑니까, 그게? 그 경영이 들어가요, 경영. 그러니까 이제 경영이 되려면 어느 정도 숫자가 채워져야 되고, 아니면 후원을 받거나 해야 되고, 아니면 이제 기숙사나 건물을 또 공사를 지어야 되고, 근데 이런 문제들이 이게 개입이 되다 보니까 원래의 취지대로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어떤 특별한 방법을 위해서 그렇게 대안학교 형식으로 가는 것은 이게 경영이라는 문제 때문에 이게 쉽게 접근하기가 어려워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느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
예, 전체를 장학생으로 직접 한다든지 하면 괜찮은데 나중에는 다니엘 학습법에 의한 교육은 어디로 가고 뭐만 남아요 이거? 경영에 대한 고민만 남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그런 이제 부분들도 있고 어쨌든 뭐 나름대로 시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제 우리가 교회 학교와 가정에서는 이런 것들을 알고 있으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느 정도는 도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스템은 교육을 받는 내용들은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나머지 그릇을 따듬고 만들고 방법을 이끌어가고 하는 것은 가정이나 교회 학교에서 시도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활용을 해보면 돼요. 저도 옛날에부터 대안학교를 참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래서 우리 아들도 이제 초기에 중학교 마치고 대안학교 보내보냈는데 결국엔 그 아들을 보냈던 대안학교도 없어졌어요 이게.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왜 생기냐면은 결국 경영의 문제예요 이게. 일단 뜻은 좋아. 뭐 믿음 안에서 뜻은 좋은데 지금도 기독교 대안학교 또 보내는 또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신앙 안에서 키우는 건 참 좋아. 근데 이 신앙 안에서는 키우는데 반면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국가기관들처럼 미래를 향한 연구와 투자와 이런 것들은 이쪽은 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쪽은. 그러니까 신앙 안에서 나름대로는 그런 분야는 괜찮은데 어떤 다가오는 세계를 향해서 연구하고 하는 이런 부분은 일반 대안학교가 쫓아갈 수가 없어요 이게. 그 일반 학교는 이제 그런 잘못된 정보나 뭐 왕따 문화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보내든 다 장단점이 있고 그 장단점을 누군가는 보완을 해야 돼요 이걸. 그래서 그 보완할 수 있는 것을 우리 이제 하나는 교회고 하나는 가정이라고요. 그래서 가정과 교회가 결합을 해서 이걸 잘 보완해 나가고 그래서 뭐 이쪽에 대안학교를 가든 아니면은 일반 학교를 가든 간에 나쁜 점은 이제 자꾸 제거하면서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부모가 그냥 바깥에다가 이쪽이든 이쪽이든 어디다가 맡긴다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이거. 맡긴다고 생각하지 말고 부모 안에 교육 철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이끌어 가서 무엇을 교육하게 하고 한다고 하는 이게 그려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없이는 이쪽을 가든 이쪽을 가든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점들은 다 있으니까. 자, 그래서 다니엘 학습법에 몇 가지 요소가 있죠. 다니엘 학습법에서 총 몇 가지를 정리를 여기서 하고 있냐면은 7가지를 정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니엘 학습법 보려면은 일단 요 부분들을 좀 우리 부모들이 이제 우리가 부모 교실에서도 요 이야기를 아마 할 거예요. 요 이야기하고 우리가 이제 가정 학교에서도 이제 요대로 가가지고 이제 그 넷째 주간인가 셋째 주간에는 이 이제 학습법을 이제 가지고 기도하고 하는 이제 그런 날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이지만 그게 이제 1년이면 벌써 12번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계속 익숙해지게 하고 이런 걸 가지고 대화를 나누고 이제 여기에 입각해서 우리 애가 어떤 방법을 가지고 지금 공부를 하는지 아무런 방법이 없다면은 좀 더 나은 방법을 함께 나누면서 이 중에서 하나씩 체크해 볼 수 있는 게 필요하죠. 자, 첫째는 이제 정체성이에요. 다니엘 학습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우리가 유대인들의 교육의 열정을 우리가 교육을 이제 공부를 재능을 개발해야 될 2장에서 이야기를 했었죠. 2장에서 교육의 목적을 다룰 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교육을 뭐 하는 목적은 뭐였느냐? 2가지였죠. 하나는 좀 더 나은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다. 또 하나는 유대인으로서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세상 앞에서 공부를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다니엘의 학습법의 가장 기초는 정체성을 뚜렷하게 하는 거예요. 정체성. 네, 하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현실적으로는 또 한국인으로서 그런 이제 세계 속에서 더 뛰어난 민족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화 되기를 요구받았지만 그는 자신이 바벨론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 정체성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어요. 이것이 다니엘 학습법의 출발점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하는 출발점은 정체성이에요. 넌 누구냐 하는 이 부분. 오늘 당신의 정체성은 누구인가 혹은 무엇인가.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생각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생각해보라. 자신의 정체성이 뭔가, 자녀들이 가져야 할 정체성이 무엇인지 교육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정체성에 맞게 행동하게 해보자. 정체성은 뛰어난 능력을 만들어낼 것이다. 제가 초기에 그 소니 이제 녹음기를 들고 해외를 이제 자꾸 갔어요. 선교 현장을 자꾸 와서 가면은 이제 그 가방을 보고 나보고 자꾸 일본 사람이냐고 묻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그런 말들이 듣기 싫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삼성 제품으로 바꿔가지고 이제 가지고 나가서 쓴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내가 한국 사람인데 자꾸 나보고 일본 사람이냐 그러면은 되게 기분 나쁜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 어떤 민족의 정체성도 우리가 이제 가져야 되죠. 네? 일본 사람 같아요? 자, 두 번째는 뭐냐? 이제 이게 중요해요. 왜 정체성이 필요하냐면은 정체성을 가지고 가다 보면은 자기 절제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정체성에 안 맞는 것들을 요구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체성이 뚜렷하지 않은 사람은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이렇게 되는 거고 정체성이 뚜렷한 사람은 뭐 안 되는 거죠. 이거 거절하는 거죠. 절제예요. 다니엘서 1장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다면 이제 그 정체성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시작을 해야 된다. 그 중에 중요한 것이 절제예요. 절제. 애들의 학업이나 또 애들의 재능 발전을 유예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죠. 요즘에는. 절제를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거 뭐예요? 요즘 애들한테는 아주 이 게임이잖아요. 게임 이거. 네, 이거 아주 스마트폰 이거 게임. 네. 그러니까 이 정체성이 뚜렷하게 인식이 되고 그게 과연 정체성에 맞는 일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스스로 생각하고 또 같이 대화 나누고 그래서 시간을 균형 있게 쓸 수 있도록 이해하고 나누고 이제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무조건 하지 말라 그러면 자꾸 더 하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천국인으로서 자기 절제가 잘 되고 있는가? 멀리 해야 할 것들을 가까이 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절제해야 할 것들이 뭔지 찾아보고 절제 계획서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런 절제 계획서 이런 것들도 이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루를 일주일을 어떻게 그리고 우리가 뭐 하지 말아야 될 거 또 해서는 안 될 부분들을 우리가 찾아서 이 부분을 어떻게 절제하면 좋겠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 나가는 게 필요하죠. 세 번째는 영성이죠. 영성, 기도의 힘. 그 다음에 말씀에서 답을 찾는 것. 이제 이런 것들이 다니엘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늘의 지혜를 얻는 방법이었죠. 이게. 그러니까 영감을 얻는 방법이었어요. 영감.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머리가 맑아야 되고 그런 기도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뭔가 그래서 우리가 영감을 얻는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생각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예수님과 항상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꼭 뭐 막 주여 삼창을 안 해도 생활 속에서 항상 1분 기도라도 항상 수시로 예수님께 물어보고 그분이 주시는 영감, 그분이 주시는 어떤 그 지혜. 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성실과 진실함이죠. 성실과 진실함. 성실과 진실함.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학업에 대해서 성실함, 또 진실함, 올바른 시간 계획, 네, 부지런함,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학문을 연구하고 하면 이제 훨씬 더 좋은 결과들을 갖게 되죠. 다섯 번째는 분석과 질문이에요. 다니엘은 모르는 문제가 생기면은 그걸 분석하고 구체적으로 물었어요. 자, 제일 다니엘의 질문이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다니엘서 7장이에요. 우리가 예언서 공부할 때 넷째 짐승의 비밀에 대해서 다니엘은 그냥 넘어가지 않고 넷째 짐승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었어요. 세밀하게. 이런 것이 우리가 공부할 때도 중요한 거예요. 실컷 다 거기 보면 이제 그 천사를 선생님으로 생각해 보세요. 계시의 내용을 다 이야기를 해줬는데 다니엘이 엉뚱한 생각하다가 선생님이 자 설명 다 들었죠? 그러면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나가 버렸으면은 오늘 우리들이 다니엘 7장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저 물어볼 게 있는데요. 그리고서는 넷째 짐승에 대해서 다른 건 괜찮은데 네 번째 짐승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번째 짐승은 뭐 거기서 또 10뿔이 나오고 그 중에 또 한 뿔이 나오고 그 큰 말을 하고 성도들과 대적해서 이기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통해서 다니엘은 답을 얻은 겁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다 알려줬잖아요, 이게. 그래서 다니엘 학습법의 다섯 번째 요소는 분석과 질문입니다. 때를 잘 알지 못하고 있을 때 그는 성경을 통해서 답을 찾으려고 했어요. 여기에 다니엘서 9장입니다. 9장. 네, 다니엘서 9장 1절 2절이에요. 111페이지 어딘지 아시죠? 예. 다니엘이 지금 바벨론이 무너졌는데 왜 아직 우리 민족은 돌아가지 못하고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다가 성경에서 그 답을 찾죠. 네. 성경을 읽으면서 에레미야의 글을 읽으면서 70년이 지나면은 돌아가게 돼 있구나. 그렇다면은 분석을 했죠. 지금 몇 년째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비단 뭐 계시와의 관계만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학습을 하는데 학업을 하는 데서도 당연히 동일하게 다 적용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모르면 질문을 해야 된다. 질문은 답을 찾게 하는 키다. 질문을 하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게 된다. 질문하는 공부법 하브르타. 하버드 대학교의 유대인은 30%, 한국계 학생은 1%, 노벨상 수상자 유대인이 30%. 원인은 어디 있는가? 짝을 지어 질문하고 대화하고 토론하고 논쟁하는 하브르타에 있다. 어떻게 하버드에 합격했니? 하버드 입학한 논술 문제가 아버지랑 내가 식탁에서 토론했던 내용보다 더 쉬웠어요. 이것이 유대인의 위력이다. 유대인들은 질문과 토론을 통해 자립심을 기르는데 교육에 초점을 둔다. 그들이 생각하는 가장 좋은 교육법은 왜? 라는 질문을 끊이지 않게 하는 거죠. 왜? 질문하지 않는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아무것도 묻지도 대답도 못하는 성인으로 자란다. 유대인 교육법 하브르타의 핵심은 아버지가 주도하는 질문과 토론이다. 아이들은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아버지와 식탁에서 자연스럽게 토론하고 논쟁한다. 사소한 질문과 대화들을 반복하는 동안 아이의 뇌에는 놀라운 자극이 일어난다. 미국 유대인들의 경우 고등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예시바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예시바에서 토라와 탈무드를 가지고 하루 15시간씩 공부하고 그중 10시간 이상을 하브르타로 공부한다. 하브르타는 짝을 지어 질문하고 토론하는 교육 방법이다. 하브르타는 의사소통의 능력, 경청하는 능력, 설득하는 능력을 기르는 가장 효과적 방법이다. 하브르타는 질문으로 시작해 질문으로 끝난다. 질문이 좋아야 토론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 미국 세인트 존스 대학교는 100권의 책을 읽고 토론하는 일이 4년간 배우는 모든 것이다. 그래서 학생들은 평소 책만 읽는다. 수업 때는 말만 한다. 심지어 필기하는 순간도 잘 목격되지 않는다. 세미나 수업이 이 학교에 주목할 만한 특징인데 이 세미나 수업에는 2명의 교수가 자리 잡는다. 그리고 그들은 최대한 말을 아낀다. 가끔 질문만 던질 뿐이다. 방향만 잡아주고 학생들이 자유롭게 토론하도록 돕는 역할만 한다. 배움은 질문하고 생각을 나누게 함으로 극대화된다. 육하원칙에 근거한 질문을 많이 훈련해보라. 자, 우리가 앞장에서 질문에 대한 걸 이미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첫째, 누가? 자신이다. 주도적 삶, 선택과 책임의식. 둘째, 언제부터 가장 효과적인 때는 언제인가? 시간 관리의 중요성. 셋째, 어디서 시작하는 게 효과적인가? 넷째, 무엇을 정확하게 목표 설정.
큰 목표와 과정 목표, 구체적 실행 과정, 점검 과정 만들기. 다섯째, 어떻게? 방법, 암기, 이해도 분석, 분석 능력 키우기, 기회의 능력 키우기, 복습, 예습, 인형 놓고 강의하기, 도와줄 자원 찾기, 기획, 일일 계획표 짜기, 수학, 창시자 이해하기, 5분 전 5분 후 학습, 예습, 복습, 효과적인 나의 학습법 테스트 쓰면서 하기 등등. 여섯째, 왜, 동기, 목적, 현재의 자기 분석, 본인의 갈망, 시간 질문, 왜 이렇게 되었는가, 어떻게 될 것으로 보는가, 어떻게 하고 싶은가. 그러니까 육하 원칙은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질문을 많이 사용을 하면은 효과적이에요. 자, 10가지 질문으로 떨어진 학습 효과 높이기. 학습이 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10가지 질문을 활용을 해보세요. 왜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하는가? 네. 왜 이렇게 됐지? 참 잘했는데 가능한 모든 원인은 무엇이 있을까? 한번 원인 3가지만 이야기해 볼까? 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는가? 경계선 찾기예요. 잘할 때와 못하기 시작할 때가 언제인지, 그 갈림길이 언제였는지. 그러면 잘했을 때에서 못하는 때로 넘어갈 때 그 원인이 무엇인가? 선생님이 바뀌었는지, 교육 환경이 달라졌는지, 얘가 뭔가 사춘기적인 그런 성징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인지, 또 뭔가 주변에 다른 친구들이 나타났는지, 뭐 이런 것들이요. 그 이성 친구가 생겼어. 글쎄 여자친구를 사귀어서 그런가 봐. 그러면 이제 뭐라고 이야기해요? 뭐라고? 여자친구 벌써부터 사귀면 안 되지. 이러면은 이건 이제 이야기가 얘는 관심 없는 쪽으로 이야기가 흘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부분들을 잘 축하해주고, 그리고 나서 바른 방향으로 사귐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해요. 자, 그 다음에 3번째는 이제 그대로 두어도 되는가? 이대로 둔다면 어떤 결과가 올 것인가? 그래서 가능한 모든 결과들을 다 끄집어내 볼 수 있고, 자, 그렇다면 문제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이해되는 부분과 안 되는 부분을 찾기. 어떻게 하고 싶은가? 이거를 해결하고 싶어? 아니면은 그냥 내버려 두고 싶어? 네. 내버려 두고 싶어. 만약에 그렇게 삐딱하게 나오면은 어떻게 해요? 일단 삐딱한 이야기를 들으면 이제 부모도 조금 전까지는 아주 좋은 질문자로서 하려고 했다가 갑자기 이제 호랑이 엄마가 되는 거예요.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자, 그런 것들을 잘 조절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은가? 어느 정도 목표를 세우면 좋겠는가? 이제 새로운 방향성을 정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정하면 좋을까? 그리고 그거를 도와줄 수 있는 자원은 무엇인가? 제거해야 될, 그래서 선생님이 도와줄 수 있는지, 또 아니면 또 친구가 도와줄 수 있는지, 선배가 도와줄 수 있는지, 아니면 어떤 뭐 학습서를 통해서 필요한지, 이런 거. 제거해야 될 장애 요인은 뭔가? 누가 어떻게 점검해 주면 좋겠는가? 이런 더 좋은 질문들을 개발하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다니엘 학습법의 6번째 요소는 주변에 좋은 친구들이 있었어요. 공부란 혼자 하는 게 아니다. 함께 하는 거다. 그래서 자기 주변에 어떤 친구들이 있는가는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어떤 친구들이 있는지 파악을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죠? 예? 그래서 가끔가다 친구들을 다 초청하게 해주는 게 좋아요. 다 초청해서 떡볶이도 만들어주고 친구들을 다 초청을 하면은 친구들의 됨됨이를 다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야, 아무개는 엄마가 보니까 야, 걔는 좀 날라리 같이 이상하게 생겼다. 이래버리면 이제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아이가 각 친구들의 특징을 알고 있는지, 자, 오늘 와서 이렇게 엄마가 잘 이렇게 해줬는데, 맛있는 거 많이 해주고 그랬는데, 친구들 소개 좀 시켜볼래? 그래서 A라는 친구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B라는 친구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 아이한테 배우는 건 뭔지, 이런 걸 이제 이렇게 지혜롭게 질문을 통해서 하나씩 추궁하듯이 하면 안 되고, 친구가 많은 거는 참 좋은 거야. 그러면서 뜻을 같이 하는 친구는 누군지, 신앙에 문제가 있을 때 같이 할 수 있는, 야, 우리가 이번에 이런 일이 있는데 학교에서도 같이 기도 좀 해볼래? 기도할 수 있는 친구는 있는지, 이런 걸 이제 파악을 해주는 거예요.
무조건 저 친구는 나쁘고 뭐 이 친구는 안 되고. 저도 이제 조카애들 키울 때 이 친구 때문에 참 애먹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참 방법이 너무 어리석었어요. 그냥 무조건 못 만나게 하고 무조건 뭐 만나면 안 된다 그러고, 친구가 네 인생 책임지냐, 결국 내가 네 인생 책임져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다가가고. 그러니까 이제 피해서 만나는 거예요. 피해서. 네. 지금 같았으면은 같이 다 모여서 맛있는 것도 내가 사주고, 뭐 다 참여시켜서 좋은 것도 사주고, 그러면서 대화를 나누고. 어쨌든 멀리 가버리게 만들면 안 돼. 나하고 접근을 하게 만들어야 이게 뭐 고치든지 뭘 하든지 뭘 할 수가 있지. 가버리면 다 소용이 없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정기적으로, 또 아이가 친구들에게 이렇게 데리고 와서 엄마가 맛있는 거 해주고 그러면은 아이의 자존감도 높여줄 수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유대인들도 그 가끔가다 자기 아이가 다른 집에 가서 잠을 자게 해요. 걔네들은 그런 행사들이 있어요. 근데 그냥 아무데나 가는 게 아니에요. 먼저 그 아이가 가는 그 집에, 아이가 사귀었을 때 그 집의 부모는 어떤 사람인지, 얘가 거기 가서 뭘 배우고 올 수 있는지, 이런 걸 세밀하게 검토를 해요. 그래서 부모가 그 집에 가면 얘가 배우고 올 것이 있다 그러면은, 그런 이제 가서 잠을 자고 오는 거를 허락을 해요. 그러면 얘는 이제 그 집에 가서 많은 질문들을 부모에게도 하고 어른들에게도 하고, 이렇게 해서 뭔가를 배우게 하고 옵니다. 이런 것들이 정기적으로 있어요, 그 프로그램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무조건 다 외면해 버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이게. 자, 그래서 주변에 좋은 친구들.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째는 비전과 꿈이죠. 역사성. 네. 그는 자기 자신의 정결함과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예루살렘 회복에 대한 꿈이, 간절한 꿈과 비전이 있었죠. 자신의 온전한 삶,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나아가 전 세계를 위한 비전과 꿈은 학습을 잘해야 할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요셉에게는 그 가족을 구원하고 당시 세계를 통치하는 위대한 꿈이 있었고, 아브라함에게는 전 세계를 향한 꿈과 비전이 있었고, 학습에 성공하고 싶다면 꿈을 자꾸 만들어야 돼요. 꿈을 자꾸 만들어야 됩니다. 꿈과 비전은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는 비결이죠. 그는 세계의 현재와 미래를 잘 알고 있었고, 역사를 잘 알도록 해야 돼요. 역사. 이 역사라는 건 참 중요한 거예요. 역사.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이해하려면 성경의 역사를 잘 알도록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야 되고, 또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려면 한국의 역사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또 그렇게 나라가 위기에 빠져 있을 때 또 그런 부분들은 위기에서 얻는 교훈들이 뭔지, 힘이 약하면 이렇게 지배당한다는 것도 우리가 일깨워야 되고, 그래서 다니엘은 성령의 계시를 통해 그 시대로부터 미래까지 역사를 꿰뚫고 있었다. 이것이 왕의 고민을 해결해주는 비결이 되었다. 수학 공부를 하려면은 이제 수학의 역사에 대해서도 이렇게 한번 좀 알고 대화를 나누면은 도움이 될 수 있고, 과학의 역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음악의 역사, 뭐든지 다 학문이라는 게 처음부터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출발할 때부터 진행해온 지금까지의 역사 과정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만화로 된 것도 있고, 저도 우리 요한이한테 역사책을 주로 많이 사줬어요. 근데 얘는 잘 안 읽어. 그래서 결국 사다 놓으면 내가 다 읽고 그랬는데, 근데 어쨌든 그 만화로 된 역사들도 있고 그러니까 갖다 놓고 부모도 읽고, 읽으면서 필요하면 그런 대화도 나누고, 이제 이런 역사가 이제 안에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면 자연스럽게 과거로부터 오늘까지 역사 이식이 있으면은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도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은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제일 좋은 선생님이죠. 제일 좋은 선생님을 통해서 다니엘은 무슨 공부를 했습니까? 역사 공부를 확실하게 한 사람이에요. 자기 시대로부터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 왕국이 임하는 그 시간까지의 역사적 과정을 아주 통달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바벨론의 총리가 된 비결은 뭐예요? 이 역사 공부 잘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이거. 역사 공부 잘해서. 네. 자, 다니엘 학습법의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신이 함께 했고, 성령이 함께 하셨어요. 지혜는 다른 사람보다 10배나 더 뛰어났고, 뭔가 말하는 게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르고 질문 하나를 해도 다르고, 예? 이 다른 거예요. 왕들이 그에게 자문을 구했으니까요. 네. 그 다음에 그와 그 친구들은 당연히 이제 바벨론과 메대 제국에서 왕의 신임을 받죠. 나라가 망했는데 새로운 제국이 왔는데도 이런 인재를 버릴 수가 없고 쓴 거죠, 이게. 그리고 이방 왕들이 느부갓네살이나 다리오 같은 사람들은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결국에 보면은. 그래서 다니엘 학습법에 요 7가지를 적어가지고 아이의 책상 앞에 써붙여 놓든지 또 뭐 집에서 항상 요 학습법을 써놓고 그걸 위해서 기도한다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해요. 자, 첫째는 뭐예요? 네, 그러니까 무조건 잘해라, 무조건 열심히 해라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잘 할 수 있는 기본 뼈대, 잘 할 수 있는 기본 틀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 주면서 이제 스스로 잘해라라는 말 안 해도 그런 것들이 미리 다 이렇게 깔려지면은 잘할 수가 있죠. 그래서 첫째는 정체성이에요. 정체성과 관계된 것은 절제입니다. 절제. 지금 아이들이 절제 능력을 안 기르면 안 돼요, 이거. 절제 능력을. 절제는 하기 싫은 거를 할 줄 알고 하고 싶은 것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일 큰 문제가 이거야, 지금. 더군다나 부모는 옛날에는 그나마 자녀들한테 해라 마라 이런 것이라도 많았는데 지금은 그런 것조차도 거의 없어지고 거의 방관한 상태로 내버려둔 상태이기 때문에 애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 뭐예요? 내버려 두세요. 날 좀 놔두세요. 이런 말이에요. 날 좀 놔두세요. 그러니까 지금 학교 공부도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멋대로 하는 시대야 지금. 그냥 지 스타일대로 사는 시대라고 이거. 네. 스타일대로 산다? 그러면 이게 창세기 1장 27절의 스타일대로 살면 좋겠는데 창세기 3장의 스타일대로 사는 거예요. 이거. 네. 그래서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가 제일 중요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여튼 이 어렸을 때부터 내 3살 때부터 토라를 읽어주고 또 초등학교 과정 그때는 하여튼 뭐 다른 교육 다 내버두고 우선 정체성 교육 자기 민족의 토라 이런 것들을 교육을 하고 하여튼 뭐 우리도 그런 관점에서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해야 돼. 그러니까 이 부모들이 정신 차려야 돼요. 부모들이. 아이한테 게임 절제를 시키려면 당연히 부모도 그런 부분에서 테레비 같은 거 안 봐야 되고 보지 말아야 되고 아예 집에서 환경과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애는 네 방에 가서도 공부하라고 그러고 부모는 부모대로 또 뭐 자기 그냥 게임하고 테레비 보고 막 이렇게 되면은 이거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네, 도저히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학교를 하면은 가정학교를 하려고 지원한 가정들은 이제 그 가정의 거실부터 싹 바꿔야 돼요. 거실 문화부터 싹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뭔가 그런 방에 들어가면은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져야지 이게 그냥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거실을 책 읽는 공간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텔레비나 이런 것들은 이제 따로 한쪽에다가 뭐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하고 안식일 주일날 같은 때는 우리도 이제 쉬는 그래서 예배 드리고 뭘 쉬게 해야 되느냐 이 문명의 기기를 좀 쉬게 만들어줘야 돼요. 유대인들은 그날 아무것도 안 하니까 뭐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끼리 뭔가 대화도 되고 이런 것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주일날은 그 가정학교를 하겠다고 하는 가정들은 서약서를 받아야 돼. 하기 싫으면 그만두고 이걸 제대로 한번 해볼 사람들은 이대로 따라서 해보는 거죠. 그렇지 않고는 이걸 뭐 견뎌낼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애가 여행을 갈 때 스마트폰을 놔두고 가도록만 해주면 여행 가가지고 부모와 가족이 좋은 대화들을 많이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같이 따라가는 순간부터는 가족이 같이 가지만 이미 다 따로따로 여행을 하는 거예요. 따로따로. 그리고 아이 속에는 여행지에 가서 보고 들은 거 하나도 없어. 거기 가서도 이거 하니까. 이것만, 그러려면 뭐하러 갑니까? 여기서도 이거 넣고, 거기 가서도 이거 집어넣고.
네. 근데 이거를 야단만 쳐가지고 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자, 어쨌든 지금 우리는 IT 왕국이라고 그러지만은 사실 우리는 IT 왕국이 아니에요. 제대로 IT를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일본이나 이런 데서 만든 로봇을 제일 많이 쓴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로봇을 제대로 못 만들어요. 제일 많이 쓰면서도. 참 이게 IT 강국이라는 최고의 나라가 그런 건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뭐가 IT 강국이에요? 통신 빠르게 하고 뭐 속도 빠르게 하고 그래봐야 게임 빨리빨리 하고 이거밖에는 더 할 게 없는 거예요, 이거. 이게 게임을 할 때 좀 속도가 막 느릿느릿해야 이게 그냥 짜증 나서 못 해버리는데 이게 막 어마어마하게 돌아가고 막 그래버리니까는 그런 거밖에 늘어나는 게 없어요, 이게. IT 왕국이라는 게 무슨. 참 답답한 이야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는 밖에다가만 놔둘 수가 없어요. 내 가정은 내가. 내 가정은 내가. 내 자식은 내가.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자식을 지키지도 못해요.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어떻게 이렇게 하면 맨날 몽둥이 들고 야단 맞히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이거. 그러니까 최소한 이제 요 부분들. 제가 가정학교 25가지. 지금까지 우리 공부한 것들이에요. 그거를 이제 하나의 가정에서 부모가 반드시 알고 그거를 부모가 살고 부모가 그것을 자식들에게 이어갈 수 있는 이제 이런 게 필요해야 돼요. 이게 필요해요, 이게. 그래서 그런 애들이 이제 그렇게만 만들어지면은 교회에서도 발맞춰가지고 그런 쪽의 교육 시스템들을 같이 해 나가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게 뭔가 한번 도전을 해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에요, 이게. 자, 쉐마 학습법이에요. 이거는 신명기 6장 4절로 9절입니다. 유대인들은 하여튼 이 쉐마, 이걸 아주 그냥 귀에 마르고 닳도록 하죠. 들으라.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거를 마음에 새기게 하고 이렇게 하죠. 자, 이거를 이제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활용하지만 이걸 보면은 학습법에도 참 뛰어난 학습법이에요, 이게. 이게 결국은.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은 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있어요. 유대인들은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성경 구절을. 이런 식으로. 자, 이걸 여기서는 이제 학습법에 적용을 했어요. 첫째는 듣는 거예요. 듣는 거. 듣는 거. 일단 학습이라는 것은 잘 듣는 데서부터 출발해요. 들어야 이게 들어와서 남는 거니까 이게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가장 먼저 할 일은 잘 듣는 거다. 중요한 건 아무렇게나 들어서는 효과가 없다. 잘 들어야 된다. 잘 듣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가 있어야 한다. 마음을 집중해야 돼. 집중. 그리고 뜻을 딴 생각하면 안 돼. 딴 거 머릿속에 또 굴리면 안 되고 뜻을 합쳐. 그리고 최선을 다해. 집중하고 생각을 깊이 해야 되고 생각 없이 들으면 이미 이건 자기 수업이 아니에요. 생각을 하면서 들어야 자기 생각을 통해서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잘 들을 수 있기 위해서는 뭐가 맑아야 돼요? 정신을 맑게 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뭐가 필요합니까? 시간 관리가 필요해요, 이제. 시간 관리. 정신이 맑아야 돼.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일찍 자야 돼, 일단.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돼. 적당한 시간. 청소년들이 보통 8시간, 9시간을 자야 된대요. 통계적으로 보면은. 근데 얘네들이 뭐 3시간, 4시간 이렇게 자면은 벌써 이제 몽롱해져 가지고 집중력이 안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이런 요소들을 찾아야 돼. 이런 요소들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정신을 흐리게 하는 것들을 절제해야 돼요. 정신이 맑게 하기 위해서 시간 관리를 잘해야 되고 다니엘은 자기 절제에서 일단 성공했어요. 바울 사도는 자기 절제가 없이 승리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죠. 고린도서 9장 25절에도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절제가 없이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절제가 필요하면은 자,
그러니까 장로님도 그 손주의 컴퓨터 앞에다가 요 성경 구절을 써서 붙여보세요. 그래서 절제를 크게 써가지고 승리하기를, 이기기를 원하는 자마다 절제해야 된다. 요거를. 사람은 항상 앞으로 이제 우리가 말씀을 응용하는 이제 가정학교에서 응용을 해야 돼. 그러면 그 말씀을 실천해야 될 거는 일단 아이 책상 앞에다가 크게 써서 붙여야 돼. 크게. 그리고 도시락을 싸주면 도시락에다가 그 말씀을 써서 집어넣어줘야 돼. 써서. 옛날 어머니들이 뭐 합니까? 부적 만들어서 넣어주잖아요. 부적. 네, 부적. 자, 부적이 왜 만들어지는 거죠? 부적. 응? 자, 일단 부적을, 그거를 귀신이 그 부적을 이루어준다. 이런 개념이에요. 근데 그 부적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넣고 다니는데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손목에다 메고 이마에다 메고, 왜? 이 사람들 그걸 수시로 보는 거야. 수시로 이게. 수시로. 그 성경 구절 그 안에.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가장 가까이다가 넣어줘야 돼. 만약에 할 수만 있으면은 말씀으로 된 옷을 입혀야 돼. 예, 말씀으로.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위에서부터 다 만들어진 옷을 입혀서 지가 놀면서도 하여튼 이렇게 하면은 요한복음이 보이고 이쪽으로 하면 누가복음이 보이고 모자에도 다 앞뒤로 써가지고 다 이러면은 벗어나지 못해. 근데 우리는 주변에 말씀이 일단 없어. 주변에. 장사하면 부자 되겠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는 뭐 말씀이 그냥 거창하게 막 그런 게 아니고, 자, 하버드 대학이나 또 그 뭐예요? 그 유명한 미국의 대학에서 실험을 한 겁니다. 목표를 써서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하고 목표를 이룰 가능성이 써서 갖고 다니는 사람이 훨씬 높아요. 훨씬. 목표가 없는 사람, 그거 다 비교를 했어요. 근데 목표를 써서 갖고 다니는 사람들. 네. 이들은 목표를 이룰 가능성이 거의가 이룰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 아이한테 필요하다 그러면 자꾸 이 말씀을 아이한테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이 애 눈앞에다가 항상 볼 수 있게끔 붙여놔. 그냥 붙여놓으면 얘가 어느 순간 아빠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거 이런 뜻이 있다. 네가 진짜 성공하게 꿈꾼다면은 네가 이 말씀대로 절제해야 될 것들이 있다. 그러면 얘는 그 말씀에 붙어있는 그거 볼 때마다 이제 마음에 이제 갈등이 생겨. 절제. 절제해야 되는데. 오늘도 안 됐네. 그래, 오늘 안 됐지만 또 내일은 할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이제 하라 마라가 아니에요. 하라 마라 하는 거는 그 말씀이 다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라 마라 하는 거는.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이게 강박관념을 치료하는 아주 중요한 특효약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강박관념을 심어줘야 얘가 그 강박관념에 의해서 움직이게 돼 있다고요, 이게. 네. 그러니까 써서 붙여야 돼. 카드 만들어서. 도시락 싸줄 때는 도시락 표면에다가 엄마가 넌 항상 사랑해. 그리고 하나 써 붙여줘. 이 말씀을 꼭 기억해라. 이런 이야기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써서 붙여줘. 네. 자, 그래서 이게 잘 듣는 방법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잘 듣게 하려면은 집중력이 생겨야 되고, 머리가 맑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되게끔 시간 주변의 상황을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요, 이거. 근데 이게 안 되면은 아이가 학교 가서 들으려고 그래도 그냥 집중이 안 돼, 이거. 자꾸 딴 생각 들고. 그 듣는 데서부터 출발을 하는데. 그래서 일단 이 쉐마 학습법의 제일 중요한 거는 잘 듣게 만드는 거예요. 잘 듣게. 잘 듣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록하는 거예요, 기록하는 거. 학습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록하는 것을 습관해야 된다. 물론 들을 때는 메모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메모하다가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집중적으로 듣고. 근데 그 다음에 자기가 들은 것들 중에서 중요한 요점은 기록을 해야 돼, 이거.
학습을 효과를 위해서 기록하는 걸 습관해야 한다. 간단하게 요약 정리한 걸 기록해서 가지고 다녀라. 가장 가까운 곳에 메고 들고 다니며 수시로 보라. 드나들면서 볼 수 있는 곳에 기록하라. 생각 속에 기록해라. 마음에 기록해야 그것이 남을 수 있다. 마음에 남을 수가 있기 위해서는 위에서 설명한 대로 기록해서 들고 다니며, 그러니까 오늘 공부한 것에 대한 요약점, 그거를 항상 이렇게 만들 수 있도록, 우리도 그랬잖아요. 공부할 때 요약 부분만 딱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서 그냥 수시로 보는 거예요. 요즘에는 그냥 그게 어디로 온데간데 없어지고 맨 스마트폰만 들고 다니면서 그냥 그것만 쳐다보고 있어요. 이거. 네. 적자 생존. 그것도 좀, 네. 적어야 산다. 적어야 산다. 네. 자, 드나들면서 볼 수 있도록 또 집 앞에다가 이번 주간에 한 주간 공부한 거 요약해서 방에다가 쭉 적어줘. 적어서 붙이고. 마음에 기록해야 그것이 남을 수 있어요. 이것은 복습과 예습의 의미를 갖죠. 미리 기록해서 붙이고 공부한 것들의 중요 요점을 기록해서 들고 다니고 붙여놓고 보게 되었을 때 그것이 우리 안에 기록이 된다. 공부한 것들을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 이게 바로 복습이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시간을 이 학교 학원에 매달리게 하다 보면은 이런 걸 할 시간이 없지요. 할 시간이 그냥 숙제하느라고 정신이 없이 지나가는데 남아있는 거는 없는 거야, 이게. 남아있는 거. 그래서 시간을 좀 많이 여유 있게 갖도록 만드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이거. 네, 너무 타이트하게 막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거 하고 저거 막 이러다 보면은 그거 하느라고 현실적인 거 하느라고 이게 남겨둘 수 있는 시간이 없어져요, 이게. 자, 복습에 대한 중요한 통계. 인간의 기억 능력을 연구한 독일의 심리학자 헤르만 에빙하우스에 따르면 사람은 학습한 지 10분이 지나면서부터 망각이라는 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시간이 지나면 5% 이상을 잊어버리고 하루가 지나면 76%가 잊어버리고 한 달 뒤에는 90% 이상을 잊어버려요. 그러나 망각이 시작되기 전에 복습을 하면 학습 내용을 훨씬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다. 에빙하우스의 망각 이론에 입각해 보면 학생이 수업을 들은 후 1시간이 지나면 50% 이상을 잊어버리게 되고 한 달이 지나면 배운 것의 대부분을 잊어버리게 된다. 시험에 닥쳐서 벼락치기 공부를 하는 경우라면 이미 기억하고 있는 내용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혼자서 처음부터 다시 공부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훨씬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자신감도 잃게 된다. 이에 대해 수업이 끝난 직후 수업 내용을 다시 한번 훑어본다면 이야기는 180도 달라진다. 수업을 들은 후 5분 내에 복습을 하면 하루 동안 기억이 유지되고 다음날 다시 5분을 복습하면 일주일 뒤에 다시 복습하면 한 달 뒤에 복습하면 6개월 정도 기억이 유지된다. 이때부터 장기 기억 상태로 돌입해서 6개월이나 1년에 한 번씩 슬쩍 봐주기만 해도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공부한 내용을 요점을 적어서 방에다가 쭉 붙이고 그냥 한 번씩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볼 수도 있는 거고, 또 집에 방에 들어가는 현관문 입구에다가 또 이번 한 주간 동안 공부한 거 요점만 쭉 정리를 해서 붙여놓으면은 또 나가면서 또 한번 보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가정에서 도와줘야 될 부분들이에요. 제가 성경을 암송을 해보니까 이제 어느 단계만 기억이 살아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게 뭐 한 달에 한 번씩만 해도 안 없어져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계시록 21장, 22장 이거는 이제 다른 거는 다 그냥 내가 시간 관리가 안 돼서 버려온 거고, 요거는 내가 놓치지 말자 해가지고 외우고 암송하고 목습하다 보니까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씩만. 그래서 월요일 날 새벽기도 끝나면 마태복음 5장, 화요일 날은 또 그 다음 장, 수요일 날은 7장, 목요일 날은 계시록 21장, 22장, 금요일 날은 이제 우리가 외우는 것들. 그러니까 그렇게 한 번씩만 하면 안 없어져요, 이게. 안 없어져요. 눈을 감으면 그게 그대로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리를 우리가 사용을 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드나들 수 있는 곳에다가 볼 수 있도록
기록을 해놓으라고 그런지를 알아야 돼요, 이걸. 왜 손목에다가 메고 다니고 이마에다 써서 붙이고 다니라고 그러는지를 우리가.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 들어오셨을 때도 저 벽에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 만약에 붙어 있다면 그걸 딱 보면은 어떤 마음이 먼저 들 것 같아요? 감사하라는 마음이 먼저 들 거 아닙니까? 근데 아무것도 안 붙어 있으면은 다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다 잊어버리고. 그래서 아이들도 부모가 갔다 오면은 요약해서 중요한 것 두세 가지만 적어서 딱 써 붙여줘. 필요하면은 엄마가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거, 한 달 거, 가능하면 뭐 한 학기 거, 중요한 부분들을 그냥 싹 적어가지고 붙여. 들어가면 나가 볼 수 있도록. 네. 전에 어느 분이 남자분인데 늦게 공부를 하신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은 집 안에다가 자기가 시험 보고 공부할 거를 전부 다 써서 붙여놓은 분이더라고. 한번 어떤 방송에도 나왔어야 싶은데.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그냥 누워서도 수학 공부하고, 뭐 일어나서 이쪽을 보면은 과학 공부하고. 그냥 그러다 보니까는 하루 이틀이 아니고 한 달, 두 달, 세 달 이러니까 그게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이 쉐마 방법은 아주 진짜 이게 위대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무리하지 않게 하면서도 응용할 수 있는지, 꼭 중요한 수학의 어떤 그런 공식 같은 것들은 그렇게 싹 써놓으면은 안 써놓고 책 펼쳤을 때만 보는 것보다 지금 뭐 들어가면서 나가면서 한번 보고 뭐 하고 보고 이러면은 훨씬 이게 효과적이에요. 기억에 남는. 자, 그 다음에 이제 강론하라는 거죠. 이제 말을 하는 공부를 해야 돼, 이거 말을 하는 공부. 듣는 공부가 아니고 말을 하는 공부를 하게 만들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 이 말씀을 강론하고, 자기가 배운 걸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것은 그 어떤 방법보다 효과적이다. 외치고 설명하고 토론하고 가르치는 것이라면 최고의 효과적이다. 자, 이 뒤에 도표. 이거 우리 다 아는 거죠. 그래서 첫째는 뭐예요? 그냥 듣기만 하는 건 5%가 남고, 읽기만 하는 건 10%, 시청각 교육은 20%가 남고, 그 다음에 현장 견학을 하면 30%가 남고, 그룹별로 토론을 하면 50%가 남고, 체험을 하면 75%가 남고, 자기가 선생이 돼서 친구에게 가르치면은 90%가 남는다는 거예요. 네. 지금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잘한다, 못한다의 차이점이 어디서 발생하느냐면, 듣고만 끝나버리는 데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브루타라고 하는 그런 방식은 같이 쌍방이 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쌍방이. 그래서 인형을 집에다 하나 만들어 놓든지 뭘 하든지 해가지고 아이가 학교 갔다 오면 네가 오늘 공부한 거 요점 중에 중요한 부분을 인형한테 가르쳐라. 아니면 친구를 오게 해. 둘이 친구를 같이 함께 공부할 친구를 오게 해가지고 그렇게 둘이 앉아서 오늘 공부한 것들 한번 서로 이야기를 나눠볼래? 그러면 맛있는 거 준비해 줄 테니까 한번 해봐. 네. 그래서 수학을 했으면 오늘 과목이 쭉 몇 개인지 그 과목 중에서 수학 공부는 어떤 걸 했는지 한번 이야기를 서로 나눠봐. 네. 자, 오늘 내가 이제부터는 선생님이고 너는 학생이고 다음 과목은 네가 선생님이고 네가 학생이야. 그렇게 해서 자기가 공부한 거를 말하게 해주는 거죠. 네. 친구들끼리 서로 과목을 정해 토론하고 가르쳐보고 인형이라도 놓고 그 앞에 배운 걸 강론하고,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에 대해서 교육과 관계된 내용을 보면은 이 사람들은 첫째, 유대인들은 1등보다는 독특함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우리네 부모들은 늘 1등을 원하지만 유대인 부모들은 남들에 비해 독특함을 가지셨다는 점에 감사한다. 이런 특성은 우리네 기업과 유대인들의 기업들의 노력과 속감에서 차이가 난다. 독특함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 그 다음에 또 뒤로 쭉 넘어가서 잘 듣는 것보다 잘 말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거예요. 잘 듣는 것보다도 잘 말하는 것에다가 중점을 둬요. 이 부분을 하다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우리 애들은 이 부분에
그냥 빵점이에요. 빵점. 말을 안 해버리니까. 실제로 사회에서 빠른 성공을 이룰 수 있는 것은 남의 말을 잘 듣는 능력보다 나의 생각을 남에게 잘 전달하는 능력에 의해 좌우되는 경향이 짙다. 듣는 것에 비해 말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이유다. 좋은 부모라면 빠르고 효율적인 의사 전달 방법을 먼저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아이들이 듣고 잘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하는 것, 자기가 수업한 것을 말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죠. 셋째는 머리를 쓰도록 내버려둬라. 머리가 잘 돌아가는 시기는 위기감을 느꼈을 때다. 하지만 우리네 부모들은 아이들이 약간의 머리를 쓰는 것도 방해한다. 그러니 약간의 난관에 부딪혀도 부모만 쳐다본다. 심지어 비만 와도 아이들은 부모만 쳐다본다. 비가 오면 늘 데리러 왔기 때문에 비가 와도 비를 맞지 않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를 정도로 아이들은 바보로 만들고 있다. 하지만 유대인 부모들은 자식이 가벼운 난관에 부딪히는 것에 대해 언제나 환영한다. 자식들이 난관에 대해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를 자세히 관찰하고 잘 빠져나왔음에 대해 칭찬한 후에 좀 더 빠른 지름길도 있음에 대해 조언한다. 차가 다니는 차로에서 생명을 위협받지 않는다면 스멀스멀 젖어오는 진창길에서 넘어졌다고 해도 절대로 아이를 일으켜 세우지 마라. 넷째는 지식보다 지혜가 중요하다. 지식은 선과 악, 음과 양, 의혹과 진실, 잘했고 못했고 양분법적인 논리로만 해석한다. 하지만 지혜는 이들 사이에 적절한 중용적 타협점을 찾는다. 물론 지식이 없는 지혜를 구하기 어렵지만 좋은 아버지라면 이분법적인 논리를 벗어나 해안으로 사물을 관찰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유대인들은 아버지와 탈무드를 매주 읽으면서 수많은 상황에서 정답이 배제된 지혜를 배운다. 정답이 없다고 했다. 예를 들어 도둑을 잡았다고 하자. 그런데 그 도둑은 자신의 병든 노모를 먹이게 훔쳤다고 한다면 이게 죄인가 아니면 정당한가? 이제 이런 식이에요. 탈무드에서 많은 질문들이 나오는데 정답이 없어요. 그래서 다양한 답을 자기의 생각을 말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이게. 지혜의 문은 결국 아버지가 열어줘야 한다. 실제로 아버지와 대화가 많았던 사람들은 지혜가 뛰어나고 그만큼 사회에 대한 적응 능력이 탁월하다. 다섯째, 배움에는 끝이 없고 열매는 달다는 걸 가르쳐라. 공부와 배움은 다르다. 공부는 틀에 박혀 있고 기본 소양에 대한 것이며 피동적이라면 배움은 내 관심 분야이고 전문적이고 능동적이다. 공부에는 한계가 있지만 배움에 한계는 없다. 1만 시간을 배움에 정진하면 일가를 이루고 2만 시간을 한 가지 배움에 정진하면 그 방면에 최고가 되며 3만 시간을 배움에 정진하면 깨달음을 얻는다고 하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잘 듣는 것보다 잘 말하는 것에다가 중점을 두게 하라는 거예요. 네. 자, 쉐마 학습법. 첫째는 뭐예요? 첫째. 이제는 우리가 이제 가정학교 단계에 가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책 보고 이야기할 정도가 되면 이미 지도가 안 돼, 이거는. 네. 잘 듣고. 잘 듣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듣게 하려면 일단은 집중력을 가질 수 있도록 주변 환경을 도와줘야 돼요. 주변 환경. 뭐 이것도 시키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어떤 애는 이제 나하고 이야기 나눌 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왜 꼭 그 밤중에 노냐 그랬더니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 왜 시간이 없냐 그러니까 지는 이제 친구랑 놀고 싶은데 끝나면 그 시간에 뭐 어떤 학원에 가야 되고 어디 가야 되고 그러니까 꼭 밤중에 놀 수밖에 없다는 거야.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 거예요. 두 개를 다 잡을 수가 없어요. 더 효과적인 방법. 만약에 얘한테 그러면 다른 학원 네가 싫으면은 멈추고 요 시간에 네가 재밌게 놀아라. 그 대신 저녁에 일찍 잔다. 그리고 나서 네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네. 오늘 아침에도 보면 우리가 아침에 보면 보통 막 소리 지르지 않습니까? 부모가. 아침에도 여기 나 오면서 보니까 엄마가 차 대기해 놓고 소리 지르고 있어요. 빨리 안 나오냐? 막 그러면서 이제 네. 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컨설팅 학습법이에요. 컨설팅. 그래서 잘 듣고, 그 다음에 뭐예요? 기록해서 붙이는 거야, 하여튼. 기록해서 집어넣고 다니는 거야. 그 다음에는 잘 말하는 거예요. 네. 내가 가르치는. 여러분들도 선교 현장에 가서 가르쳐보면 아시죠? 가르치면 훨씬 더 습득이 잘 됩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컨설팅 학습법이에요. 컨설팅 학습법. 자, 요한계시록 2장, 3장에는 예수님 7교회를 찾아오시 승리하는 교회, 성공하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 그들을 점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교회 컨설팅을 하신 거죠. 이것은 효과적인 학습을 다루는데도 아주 좋은 모델이 돼요.
이 속에는 크게 네 가지의 중요한 요소가 등장을 해요. 일단 분석이에요. 분석입니다. 예수님이 각 교회를 찾아오셔서 교회 상황을 분석하고 좋은 점과 잘못된 점들을 찾아주시고 그걸 수정하게 하시면서 그걸 이루었을 때와 이루지 못했을 때의 결과를 말씀해 주셨고, 이건 역시 학습법의 좋은 모델이에요. 일단 멘토는 멘티의 삶, 학습의 현장을 잘 분석해 줄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이때 멘티 역시 적극적으로 자기 학습 방법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혹은 삶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함께 분석해 좋은 답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는 아이를 내버려둬도 안 되고 아이를 나무라도 안 되고 분석을 하는 능력을 길러야 돼요. 분석. 그래서 요 밑에는 이제 어떤 아이가 수학 점수가 떨어져서 그 엄마 아빠가 고민하는데 그 동서 되시는 분이 분석해 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디까지 잘 이해하고 있고 어디서부터 이해가 안 되는지를 찾아서 이해 안 되는 부분을 도와줌으로써 그 과정을 이제 발전하도록 돕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분석이 아주 중요하다. 문제의 변화가 시작된 곳. 네, 항상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처음부터인지, 아예 얘는 이런 쪽이 아닌지, 또 그렇다면 이런 쪽이 아니면 다른 쪽이 뭐가 더 좋은지. 제가 어떤 분은 상담하면서 고등학교 3학년 생활을 하는데 얘는 고등학교 3학년 생활이 내가 쭉 들어봤을 때는 해야 될 이유가 없어. 왜요? 우선 첫째, 부모도 얘는 대학 갈 실력이 안 되니까 대학 보낼 의사가 없고, 얘도 그 고등학교, 대학을 갈 목표가 없어지다 보니까 거길 갈 이유가 없고, 근데 부모는 계속해서 학교 앞에 가서 그 시간 되면 나 여기 와 있다고 사진 찍어서 보내라고 그러고, 내가 들을 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얘는 차라리 봉고차를 조그만 1톤 트럭 하나 사주면 아버지가 그 물건 납품하고 하는데 차라리 아버지를 돕고 싶다는 거야. 근데 아버지는 그걸 또 못하게 해. 학생이 공부를 해야지.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그래서 내가 이 애를 왜 고3을 계속 보냅니까? 고3 졸업장 따게 하려고 그러나요? 나는 제가 들었을 때는 이 애가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을 학교를 가는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차라리 얘가 정말 하고 싶은 1톤 트럭 하나 사가지고 아버지를 돕게 하세요. 근데 그걸 못하게 하는 거야. 자, 어떤 경우에는 필요 없는 공부를 지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쓸데없는 거야. 그게 시간 낭비라고. 같이 힘들어, 같이. 네.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그쪽이 아니에요. 그쪽이 아니고 지가 하고 싶은 다른 쪽을 찾아서 그쪽에다가 매진을 해야지. 남이 다 공부하니까 야 그래도 고등학교 졸업장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이 돼가지고 이거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장점을 찾아서 발전시키는 거예요. 컨설팅은 분석을 통해서 잘하는 부분을 좀 찾아내요. 얘가 잘하는 부분을, 좋아하는 부분, 이걸 찾아내요.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기아 각 교회의 장점을 찾아내잖아요. 서머나 교회 같은 데 보세요. 눈앞에는 장점이 없어. 지금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데. 근데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장점을 찾아줘요.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 이건 보이지 않는 부분의 장점을 찾아내주는 거예요. 이거. 네. 네가 이걸 잘 이기면은 자, 네가 이렇게 영광을, 생명의 멸류관을 얻게 된다. 보이지 않는 장점들을 쫙 찾아주는 거죠, 이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단점을 찾아주는 거예요. 단점을 찾아서 이걸 이제 수정 보완을 해야 돼.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 버렸고, 서머나 교회는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믿음 포기하려고 하고 있고, 버가모 교회는 혼합되어 있고, 그 다음에 두아데라 교회는 몰래 죄 짓는, 앞에선 잘하는데 이런 게 있고, 사대 교회는 여기는 복습을 안 해. 도대체 이 교회는 학습으로 말하면 그냥 듣고 끝나버려. 신앙으로 말하면 아멘은 잘하는데 도통 행위가 없어, 이게.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 교회는 단점이 없어. 다 잘해. 근데 뭐가 문제점이냐? 이걸 지키지 못하고 교만해질까봐 주님은 이걸 끝까지 지키는 걸 말씀해요. 라우디게아 교회는 겉은 그럴듯한데 속이 텅텅 비었어, 이거.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찾았어요. 그 다음에 이게 지렛대 방식이에요. 이게 지렛대 방식. 이게 뭐냐면 라빈스가
이제 그의 그 자기개발책에서 이제 이런 뭡니까? 지렛대 방식을 이야기를 해요. 지렛대 방식이 뭐냐? 했을 때는 어떻게 되고, 안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이걸 확실하게 경험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기 아들이 마약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고민하다가 마약을 관리하는 자기 친구한테 부탁을 했더니 데리고 와보라고 그래서 그 친구가 마약에 빠졌을 때에 어떤 상황들이 오는지를 적나라하게 다 보여줬어요. 그게 지렛대야. 그걸 딱 보고 난 다음부터 얘는 아예 마약에 맞자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그게 지긋지긋하고 너무 놀래가지고. 네. 그러니까 잘하는 쪽을 보여줘서 네가 잘했을 때 이러한 영광을 얻게 된다.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한 거예요. 네가 이것을 제거하지 못했을 때는 사명의 촛대가 옮겨진다. 네가 이걸 제거했을 때는 이기는 자는 생명의 면류관,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된다. 이기겠냐 지겠냐 한번 해볼래 안 해볼래? 결과 상상법의 중요성. 학습을 다스리고 정복했을 때는 어떤 결과들이 오느냐? 행복한 삶이 돼요. 행복한 삶.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유대인들의 경제 교육이라는 건 굉장히 이런 면에서 탁월해요. 그래서 결국은 아이가 나중에 더 좋은 직업을 선택하게끔 스스로 생각을 하게 만들어줘. 우리는 야, 돈 많이 벌려면 이런 쪽으로 가는데 그게 아니라고요, 그게. 예. 뛰어난 리더십이 되고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하게 되고 그런데 학습을 다스리지 못했을 때는 멸망하는 짐승같이 되고 백성이 없어서 결국 망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에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리석은 행동들을 취하게 되고. 자, 그래서 컨설팅 학습법에서 이제 꼭 사용해야 할 방법이 코칭이에요. 그래서 이 코칭의 10가지 단계. 그래서 실질적으로 학습을 돕기 위해서는 이런 이제 방법, 코칭을 사용을 하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엄마나 아빠가 코칭을 익숙하게 훈련을 해서 아이의 학습에 부족한 부분을 예를 들어서 이번에 뭐 학기말 고사를 보는데 그중에 제일 안 좋은 과목에 대해서 코칭을 해서 아이가 성적이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면은 아이는 부모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져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왜 말 안 하니까 말해봐야요. 야단만 맞아요. 말해봐야 소용없어요. 우리 엄마 아빠는 바쁜데요, 뭐. 그러니까 가정에서 다 해소해야 될 거를 해봐야 쓸데없다고 하는 이미지가 아이들 속엔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지들 나름대로 풀면서 불량화가 돼가기 시작하고 이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아이가. 자, 아시겠죠? 자, 예수님의 컨설팅 방법 뭐예요? 분석이다. 네, 여기서 뭐 야단치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분석해. 분석해서 뭘 해? 좋은 점, 장점을 끌어내요. 그러면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까지 끌어내요. 그 다음에 뭘 찾아내요? 단점. 그 다음에 뭘 이야기해요? 이거를 제거했을 때 하고 해결하지 못했을 때 어떻게 하고 싶으니? 해결해야죠. 그러면 이제 해결할 방법들을 이야기를 해요. 어디서 떨어진 걸 생각하고 그걸 기억해라. 방법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다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래서 첫째는 뭐예요? 다니엘 학습법 7가지. 둘째는 쉐마 학습법. 듣고 기록하고 말하고. 그 다음에 이 컨설팅 학습법 분석. 그 다음에 장점. 그 다음에 단점. 했을 때와 안 됐을 때. 그 다음에 하는 방법. 이거. 자, 아시겠죠? 자,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